이어서 우리 동네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따뜻하게 해줄 우리 동네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동네 소식을 널리 알리는 대놓고 홍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KCNTV 한중방송 전기론 대표가 전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는 대림중앙시장이라는 명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림동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이외지에 사는 중국인들과 중국 음식에 관심 있는 내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림중앙시장도 큰 타격을 받으면서 침체 상태였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말이면 외지에 사는 중국인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도 없이 젖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대림중앙시장이 다시금 대림동의 명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도 하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 자생적으로 형성된 대림중앙시장은 한중 수교를 맞으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중국 동포들이 정착하면서 최대의 중국 시장 점포가 집중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대림중앙시장에는 80여 개의 상가가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중국 음식점과 중국 식품점을 비롯하여 미용실, 휴대폰 가게까지도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어 작은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림중앙시장에서는 내국인들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작 상인들은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30년. 올해 30년째 5월 20일 날이니까 넘어갔어요. 저는 정말 90%가 다 중국 손님. 네. 도움을 내가 받지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아요. 저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죠? 내가 더불어 산다는 거. 저희는 90%예요. 10%는 이제 한국 거. 한국 것도 같이 더불어서 팔아야지 이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시장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다시 활기띠고 있는 대림중앙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곧 대림중앙시장이 옛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침체기는 있었지만 지금은 잘 될 거라 기대합니다. 대림중앙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옷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듣는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우리 동네 라디오. 우리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네 동네에는 해외 동포들도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동포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네 이야기를 전하는데 마음 쓰는 분, KCNTV 한중방송 정기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중국 동포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좀 우울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좀 즐겁고 신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먼저 현장 소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오래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4회 한민족 체험수리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국내에 거주하시는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수상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부분 오수상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박승희 씨의 나의 할머니 김씨 이야기, 서울시 영등포구 정윤 씨의 나는 누구인가, 경기도 부천시 최영철 씨의 큰아버지 흰옷, 서울시 성북구 엄비토리아 씨의 나는 고래인이야, 그리고 청소년 보건 수상입니다. 장례상이고요. 경상북도 울진 안누라 학생의 86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뜻 들어보니까요. 시상식 현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에서 조직한 2022 재외동포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시상식 현장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올해의 수상자들과 함께 진행한 시상식 장면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수상자들과 축하객, 관계자들이 모여서 시상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시상식을 치를 수 있게 돼서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KBS 한민족 방송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로 24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장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도 많고 여기에는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400편 넘게 보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접수된 작품을 심사했는데요. 올해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한글 문화, 타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겪었던 사연, 이런 내용을 주제로 모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동포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한글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도 참여하게 된 이유가 제 경험을, 그리고 뭐 다른 고려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약간 자기가 고려인이라는 걸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좀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하는 마음에 참가하게 됐는데 상을 받을 줄 몰라서 상을 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24회째 된 한민족 체험수기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만 참여하는 대회인가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많이 참가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참가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한 중국 동포들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부문과 성인 부문을 나누어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율도 많이 높습니다. 한민족 동포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도 참여하셨나요? 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상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한민족 체험수기는 2014년에 한번 참가해서 우수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어서 다시 참가하게 되는데 네. 이때는 마침 또 영상 부문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보다 영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또 상 받았고 올해까지 3년 연속 받다 보니 총 4번을 지금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으신 동포님들 계실 것 같아요. 2014년부터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2014년에 제가 발표했던 작품이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해라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는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국 생활 정착기라고 만들었고 네. 2021년에는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간병인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또 이분들이 한테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사연을 알고 간병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작품을 내놨고 저희 방송에도 네, 간병인들의 맞습니다. 실상에 대해서 네, 여기서는 말로 했지만 작품에는 영상으로 그리고 올해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역시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네. 4번 수상해서 여지껏 시상식에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랬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상식에는 참가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저도 그러셨군요. 기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기분이 좀 남달랐다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지금 24회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전에는 2018년까지 중국 할빈에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겹치다 보니까 참가하지 못했는데 2019년부터 서울에서 시상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9년 한 번 하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모든 게 네. 멈췄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상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참가 못했고 올해는 간소하게나마 그래도 참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되게 색다른 분위기여서 기뻐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수상자들도 되게 흥분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수상자들이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김병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우리 글로 표현하면서 스스로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내면 세계를 세상에 내놓는 그 과정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공모를 하시고 수상에 영예를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동포들이 우리 글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4세 엄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민족 체험수기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제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게 되고 되게 고맙네요. 네. 네,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사업을 24회째 이어오는 동안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변화라면 최근에 고려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성인 부분 대상은 눈물이 섬 사할린이라는 이런 작품을 쓴 러시아 우즈노 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는 김경순 씨였습니다. 또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로 시상식이 열리지 못했는데 동포들이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가 24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참여자들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민족의 얼과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려는 동포들의 마음이 그대로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민족 체험수기의 참가자로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민족을 지켜가는 어르신들이 차츰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두 건강상 이유로 시상식에도 못 참가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안타까웠습니다. 새해는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또 수상도 했으면 하는 이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KCN3 한중방송 전기론 대표와 함께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